뉴 펀드레이징은 금주의 눈에 띄는 펀딩 사례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희 소장입니다. 오늘 뉴 펀드레이징 사례를 통해 소개시켜 드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팝이라는 소셜 쇼핑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패션 업계, 우리로 따지면 중고나라 같은 그런 서비스로 출발을 했다가 강력한 소셜 쇼핑 기능을 통해서 이 분야에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선두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소셜 쇼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체적인 소셜 피드 기능, 예를 들면 팔로우를 한다든가 리뷰를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판매와 구매를 촉진하는 것, 혹은 다른 소셜 플랫폼의 피딩 기능,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이런 다양한 소셜 피딩 기능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소셜 쇼핑 앱 혹은 소셜 쇼핑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데요. 국내에도 이런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많은 사이트나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디팝의 펀드레이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6월 7일 디팝은 시리즈 C 라운드로 6,200만 달러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제너럴 애틀랜틱이라는 벤처 캐피탈이 이번 투자를 주도했는데요. 이번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지금까지 총 누적 투자 금액은 이제 9,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아마 올해 1억 달러를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앞서 지난해 1월, 그러니까 무려 1년 5개월 전에 시리즈 B 라운드로 2천만 달러 펀딩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해 1월 직전 마지막 펀딩을 받은 이후로 지금 1년 6개월가량, 5개월가량 지난 지금 시점에 받은 금액이 그동안 받은 금액의 거의 1.5배, 거의 2배 수준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글로벌 오퍼레이션과 확장에 대한 벤처 캐피탈이 기대가 큰 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팝이 어떤 회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이탈리아의 벤처 창업가가 2011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처음에 패션 분야의 중고나라 같은 개념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인데요. 이듬해 곧장 영국 런던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유럽 지역에서 강력한 사업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고 패션 용품이나 개인 디자이너의 그런 수제품 같은 걸 거래하는 중고나라에서 지금은 소셜 쇼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셜 쇼핑이란 것은 팔로우를 하거나 자기가 또 다른 팔로우를 관리하는 걸 통해서 판매를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주가 되는 그런 쇼핑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로 밀레니얼 세대나 G세대를 위한 소셜 쇼핑 플랫폼인데요. 현재 90% 이상의 액티브 사용자가 26세 이하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 같은 경우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는 곳인데요, 나라인데요. 영국의 16세부터 24세가량의 청년과 청소년의 3분의 1이 현재 디팝의 등록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플랫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젊은 층이 디팝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은 오프라인 매장은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전 세계 147개국에 1,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주된 사용자는 영국과 미국입니다. 현재 디팝 사이트를 통해 앱을 통해 1,600만 개의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매일 11만 개의 새 아이템이 등록될 정도로 거래와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라가라는 CEO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그 얘기를 직역해보면 우리 회사 미션은 패션 산업을 새롭게 재정의하는 거다. 어떤 식으로?
마치 스포티파이가 음악 산업을 재정의했듯이, 또 혹은 에어비앤비가 여행 숙박업계를 재정의했듯이 패션 인더스트리를 재정의한다는 그런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몇 년간 매년 100%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매출은 판매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업 후 지금까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약 5억 달러 이상의 거래가 이 회사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10%의 수수료를 고려했을 때 누적 매출액은 현재 약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이죠. 5천만 달러면 한 500 몇십억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의 탑셀러들, 아주 이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잘하는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만 달러 가량의 매출을 꾸준하게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1억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셈이니까 엄청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디팝은 이번에 받은 6,200만 달러의 펀딩 금액을 활용해서 첫 번째는 미국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디팝의 사용자가 등록 사용자가 현재 500만 명 가량인데요. 앞으로 3년 내에 미국 사용자를 1,5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번 투자금을 활용해서 런던 본사의 엔지니어링 및 데이터 사이언스 팀을, 그러니까 기술 관련된 팀들을 확대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현재 시점에 약 1,300만 명의 사용자를 위한 각종 툴과 앱과 사이트에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디팝이 어떤 모습의 서비스인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로 앱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앱에서 셀러가,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카트23이라는 셀러가, 미국 셀러네요. 레이크우드에 거주하는, 이렇게 자기 옷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격과 브랜드, 사이즈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이걸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제가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코리안 스트리트 패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거주지는 런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53명의 팔로워가 있고요. 동시에 이 여성이 이 디팝의 다른 브랜드 24명을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이 뭐 여성용 티셔츠나 혹은 액세서리 같은 걸 판매하는데요. 가격은 대충 뭐 3, 4파운드에서 10몇 파운드 정도까지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디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유명 연예인 혹은 셀럽들의 역할이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셀럽들 중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디자이너이자 이탈리아의 유튜브 운영자 중에 구독자가 가장 많은 유튜브 운영자인 디자이너 마르지아 비소닌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현재 10만 1,001명의 팔로우를 제가 좀 전에 카피를 했는데 보유하고 있고 5명의 다른 셀러를 팔로잉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여성이 가장 최근에 올린 게 맨 왼쪽 위에 있는 약간 애기옷 같은 드레스인데요. 약 3일 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노란색 솔드라고 되어 있는 표시는 다 판매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올리자마자 금방 판매될 정도로 서비스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아주 판매력이 아주 대단한 그런 셀럽이고요. 이런 셀럽들이 여기서 판매를 한 다음에 이 금액을 또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럽이 뭐 자기가 입던 옷이나 자기가 기부받아서 뭐 어디 출연 한번 했다가 남는 옷들, 다시 안 입는 옷들을 팔아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 기부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명성을 좀 더 쌓아나가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 디팝의 활성화에 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디팝을 보면서 먼저 이 P2P, 피어-투-피어 판매 플랫폼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동시에 이 경쟁도 점점 가속화되는 걸 보면서 향후 시장 판도가 참 궁금해지고 흥미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패션 분야의 중고나라 같은 소셜 판매 플랫폼 중에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많이 소개시켜 드린 회사는 빈티드와 포시마크라는 이제 회사들인데요. 빈티드나 포시마크는 미국 여성들이 정말 좋아하는 소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 혹은 물론 포시마크 같은 경우 빈티드는 중고 여성용품, 여성 옷들이고 액세서리고 포시마크는 뭐 여성 남성 제품들을 다 판매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미국에서 아주 활성화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응해서 이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지금 현재 영국에 본사를 둔 이런 디팝 같은 플랫폼들의 새로운 부상, 미국 시장의 진출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 플랫폼 간의 경쟁이 어떻게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판매 플랫폼은 소셜미디어 기반의 그런 기능들, 팔로우하고 리뷰하고 하는 이런 소셜 기능을 장착하지 못하면 점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이런 P2P 관련된 서비스들의 진화 패턴들을 점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아직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소셜 플랫폼의 내재화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참 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가볍게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소셜 쇼핑 플랫폼을 우리가 다시 지금 시작해도 저는 그렇게 늦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에게는 한류 열풍이라는 그런 우리에게 좀 활용할 만한 되게 큰 장점이 있는 우리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한류 열풍을 좀 활용을 잘 한다면 좀 긍정적인 의미의 소셜 쇼핑 플랫폼을 만들 수 있고 이는 아시아 지역 혹은 유럽 미주 지역까지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디팝이라는 영국의 소셜 쇼핑 마켓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 강의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좀 더 흥미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또 찾아뵙겠습니다.